수많은 투자자가 오늘도 뉴욕 주식 시장의 차트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금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달러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비트코인이 미래라며 달러를 종이 휴지 조각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고 매일 마주하는 그 화려한 앱들과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종이 조각 달러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듣는 달러 붕괴설은 10년이 넘도록 반복되어 왔지만 정작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자산들은 달러 패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달러를 단순히 주머니 속의 지폐로만 생각하시겠지만 달러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교환권입니다. 왜 세계 최고의 빅머니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투자의 판도를 다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시중에 은행에 넣어둔 정기예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돈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안전자산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다른 국가의 화폐는 가치가 하락하고 오직 달러 가치만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다른 국가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최고의 채권자 미국은 오직 달러만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현금의 계급이 나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도 현금이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달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달러를 혐오할 게 아니라 달러라는 시스템이 가진 강력한 독점력을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의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자산을 던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시스템이 설계한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희생양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물 자산을 보유하되 달러라는 교환권을 일부 쥐고 있어야 위기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달러라는 시스템을 이토록 강력하게 지키려는 걸까요? 전 세계의 자본을 달러라는 무기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일까요? 더 깊숙한 곳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놓아주지 않고 거대한 자본의 카르텔로 묶어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달러를 버리지 말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들을 같이 말이죠.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축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며 시장에 쏟아냈을 때 전문가들은 달러의 시대가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화폐 공급이 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비웃듯 달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아주 교묘한 시스템의 함정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은 달러가 약해질 것 같다는 뉴스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낮은 금리로 달러를 빌려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겁니다. 각국의 기업들과 개인 투자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1,500원이던 환율이 500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누구나 빚을 내서라도 달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려고 할 겁니다. 원금도 줄어들고 이자도 줄어드니 이보다 더 완벽한 투자는 없어 보이니까요. 이런 심리가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폭발하며 달러 대출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화폐라는 것은 참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상품권은 그 유통기한과 사용처가 제한적이지만 달러라는 화폐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교환하는 표준 단위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죠. 널리 쓰이면 쓰일수록 그 통화의 힘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2020년 초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일시에 멈추고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시장에는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불안해진 미국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달러의 가치가 약할 것이라고 믿고 빚을 내어 투자했던 모든 나라와 기업들은 이제 똑같이 달러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달러는 이미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죠. 시장은 달러 가치의 하락을 확신하며 대규모 자본을 이탈시켰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위기 발생과 함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하자 시장은 극심한 달러 유동성 경색에 빠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너도 나도 달러를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매수세는 몰렸지만
공급은 완전히 차단되면서 환율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때마다 달러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시스템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제적인 달러 회수 구조라고 부릅니다. 대출을 빌려줄 때도 달러로 빌려주고 다시 걷어들일 때도 달러로 걷어들이는 이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전 세계는 미국이라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정책과 파워로 달러가 강한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으려면 달러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대출 회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아직까지는 완전히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무기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달러 대출을 빌려 쓴 사람들은 자신이 자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위기가 닥치는 순간 그 자산은 모두 달러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달러의 속성을 공부하고 이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죠.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미국이 왜 전 세계의 금융을 틀어쥐고 있는지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달러의 힘이 어떻게 기술 패권과 연결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러가 종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그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기술 패권의 실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전력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명의 엔진이 완성되기 전까지 달러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일한 컨트롤 타워일 수밖에 없죠. 미국이 달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지금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의 시작과 끝이 바로 달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인지적 반전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반도체 관련 설계, 생산, 핵심 기술을 모두 장악하지 못하면 미래에는 세계 패권의 자리를 유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라는 무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현재 미국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의 반도체 물량을 흡수하고 대만의 TSMC가 그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죠.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라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달러라는 시스템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와 결제 시스템이 달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업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기술이 없으면 그들의 인공지능 야망이 무너지기 때문이고, 반대로 우리가 미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달러라는 유일한 지불 수단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단 하나의 제품도 팔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미국이 매우 치밀하게 설계한 상호 의존적 구조인 것입니다. 기술 패권은 결국 그 기술을 사고 팔 때 쓰이는 화폐 패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달러라는 교환권이 없다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최첨단 반도체를 살 수 없고, 반대로 최첨단 반도체를 가진 나라라도 달러 없이는 자본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맞물림이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단단한 톱니바퀴인 것이죠. 지금 시장 데이터는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와 비중은 과거의 명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달러에 결합하고 있다는 신호를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의 전 세계가 달러를 버리고 다른 대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반도체 같은 기술 기업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달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력망을 생산하고 더 빠른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달러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사실을 직시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달러를 혐오하는 감정에서 벗어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실전적인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칩스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왜 그토록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하고 인공지능 기업들을 자국 자본으로 묶어두려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달러의 지배력을 물리적인 인프라까지 확장하려는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치열한 세계 질서 재편 과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달러 중심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러라는 교환권을 이용하여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야 할지 그 전략적인 핵심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경제 지식들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이 냉혹한 설계자의 관점으로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달러 패권을 재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거대한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데이터는 곧 새로운 원유가 되고 전력망은 그 원유를 나르는 파이프라인이 되죠. 미국은 이 모든 것을 달러 시스템 내부로 완전히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은 사실 달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일 뿐이죠. 기술 패권의 설계자들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미래의 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그 지도의 핵심은 모든 최첨단 하드웨어와 전력 인프라가 미국 자본과 결합된 달러 체제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성장은 미국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달러의 양과 속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거액의 자금을 들여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달러 유동성입니다. 시스템 설계자는 달러를 통해 기술 기업들에게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고 위기의 순간에는 대출 회수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그들의 경영권을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기업들은 더욱 미국 금융 질서에 의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시대의 달러가 선택한 최후의 생존 전략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달러의 지배력 아래 두어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달러를 버린다는 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서 스스로 탈락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지난 2024년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출 집행 내역을 분석해보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집중된 자금의 80% 이상이 달러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달러 패권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강력한 통제 구조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단순히 미국 주식을 사거나 예금을 넣어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과 세계 각국의 설계자들은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달러가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만 통제되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지도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설계한 인프라와 기술 패권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들이 달러를 밀어넣는 곳에 우리도 함께 올라타야 합니다. 달러라는 통행권을 이용해 그들이 지어놓은 거대한 기술적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데이터와 시스템이 가리키는 방향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달러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자산을 집어삼킬 수 있는 강력한 통행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 반도체를 인질로 삼고 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 위에 달러라는 밧줄을 묶어두었는지 이제는 그 이유가 명확해졌죠. 달러를 혐오하며 붕괴만을 기다리는 것은 폭풍 속에서 우산을 쓰고 바다 위를 걸어가겠다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실제로 지키고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째, 달러를 단순히 보유하는 단계를 넘어 달러의 흐름이 집중되는 실물 인프라로 자산을 이동시키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달러는 미래의 가치를 현실로 당겨오는 통행권이자 도구입니다.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곳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인프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러 유동성을 단순히 예금에 묶어두지 말고 이 거대한 하드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업들의 지분으로 바꾸어 놓으셔야 합니다. 설계자들이 자금을 밀어넣는 곳에 여러분의 자산을 함께 두는 것, 그것이 곧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둘째, 환율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출 회수 구조를 역이용하는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위기가 닥쳐 달러 가치가 폭등할 때 원화 자산의 가치는 바닥을 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달러 기반의 자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면 원달러 환율 폭등에 따른 그 차익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됩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와 연동된 글로벌 우량 자산에 배치해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환율이 안정적일 때와 달러의 가치가 낮아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달러 자산의 비중을 늘려두는 습관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셋째, 반도체와 에너지 패권의 틈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급망 최상단 기업들에 주목하십시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부품과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설계자들도 결국 그들이 만든 기계를 돌리기 위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부품을 반드시 구매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급망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은 달러의 흐름과 상관없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성장합니다. 그들의 성장에 여러분의 자산을 동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부를 축적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달러라는 강력한 통행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이죠.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러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달러라는 무기와 자산 배분 전략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